제가 간간히 렌즈를 소개하는 이유는 회화 사진을 좋아하긴 하는데 렌즈를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화 사진을 찍는 작가들은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고 좀 더 다른 사진 표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작가들이 나름대로 렌즈를 연구하고 개조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회사가 아니고 아름아름으로 소개가 되는 중이어서 마땅히 구입할 곳을 찾기 어려워 이렇게 렌즈를 보유한 작가님과 렌즈가 필요한 작가님들이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가격대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사진공방입니다. 쌀쌀한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포근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이 가까워진다는 말처럼 조만간 봄꽃들이 방긋 웃으며 우리 곁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그림 같은 사진을 촬영해보고 싶으신가요? 회화적인 느낌이 드는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28mm 보케 렌즈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식물원에서 보케를 잘 표현해주는 28mm 개조 렌즈를 테스트했습니다. 28mm는 관광 렌즈이면서 보케를 잘 표현하기도 하지만 색과 색의 섞임 현상이 참 좋습니다. 색과 색이 섞인다는 것은 일종의 아우라이기도 한데 서로 다른 색상이 교차하면서 혼합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빛과 피사체와의 섞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귤나무 이파리에 빛이 스며들기도 하고 귤이 굵은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식물원을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갈 때마다 개인적인 촬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어서 제대로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대충 한번 훑어보고 나오는 편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렌즈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갔으니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원 온실은 따뜻했고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꽃들이 너무 많이 피고 있어서 어떤 느낌의 사진을 담아야 할지 망설이게 했습니다. 자그마한 귤나무가 커다란 화분에 심겨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귤을 보고 신맛이 돈다고 맛있는 귤나무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28mm 보케 렌즈 자체는 적당히 배경도 흐리게 해주고 앞의 피사체에 핀도 맞습니다. 넓은 느낌의 풍경 사진을 하시는 작가라면 그냥 촬영해도 좋고 저처럼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미지 사진을 찍는 작가들은 접사링을 하나 끼워서 촬영하면 온전히 주 피사체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백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를 단순화시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단순하면서 피사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촬영을 말하겠죠. 주변에 거슬리는 부분을 과감히 이미지 밖으로 퇴출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접사링을 끼워서 촬영한 것과 그냥 촬영한 것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것은 아닙니다. 개성에 따라 이렇게도 촬영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단지 접사링을 끼우고 촬영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니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접사링은 꽃사진 찍을 때
혹은 망원 렌즈를 바짝 들이댈 수 없을 때 사용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접사링을 쓰면 뒤의 배경 정리가 깔끔해진다는 것도 하나 추가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mm 보케 렌즈는 니콘, 캐논, 소니 바디에 사용됩니다.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어디든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카메라 기종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렌즈가 잘하는 것은 빛만 있으면 보케를 만들어줍니다. 빛이 없어도 약간의 노출 차이만 있어도 그 윤곽의 보케를 만들어줍니다. 조리개가 있어서 조리개를 조절하면 보케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배경이 있다면 패턴 같은 보케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장점은 소프트하면서 아우라가 좋습니다. 피사체에 핀이 맞았지만 그 느낌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사진이 찍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유 있는 사진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라가 좋다 보니 주변의 다른 색들과의 섞임이 좋습니다. 색과 색을 섞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핑거링을 안 했는데 마치 핑거링을 하면서 촬영한 느낌이 납니다.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면서 빛을 피사체 안으로 끌어당기는 묘미는 상당합니다. 그러면서 채도가 좋습니다. 결코 떨어지는 채도가 아니며 제 색감을 다 표현해 줍니다. 가까운 곳에 피사체를 두고 배경 처리를 잘 하는 렌즈입니다. 봄날 노르게 한 송이 잘 찍고 그 배경을 아주 편안하게 뭉그러뜨릴 수 있겠지요. 저도 봄날을 고대합니다. 그렇게 찍어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면 핑거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즈 자체에서 빛이 먹어둘 수 있게 해서 핑거링이 결코 아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찍어도 훌륭한 빛 번짐, 빛 뭉개임을 잘 합니다. 28mm 보케 렌즈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8mm이며 보케를 잘 표현하는 렌즈입니다. 개조 렌즈입니다. 개조 렌즈라 함은 기존의 렌즈에 특이사항을 추가 또는 빼기를 해서 재조합한 렌즈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니, 캐논, 니콘 바디에 사용합니다. 각 카메라 기종에 맞게 세팅해 드립니다. 렌즈가 작아서 가볍고 한 손으로 촬영하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보케를 잘 표현하기도 하지만 소프트하면서 빛을 잘 끌어당깁니다. 볕의 색과 색을 잘 섞기도 하고 아우라가 좋아서 빛을 잘 끌어당겨서 핑거링을 하지 않아도 핑거링 느낌이 납니다. 네 번째, 채도가 좋으며 접사링을 사용하면 더 집중적인 배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핑거링이 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조건을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어딘가에서 재촬영을 해보면 핑거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식물원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8mm 보케 렌즈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렌즈를 내어놓으신 작가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 풍경 사진에도 적합합니다. 야경 촬영에도 좋고 도심 촬영에 더 적합합니다. 적당히 불빛이 있으니까요. 제가 간간히 렌즈를 소개하는 이유는 회화 사진을 좋아하긴 하는데 렌즈를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화 사진을 찍는 작가들은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고 좀 더 다른 사진 표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작가들이 나름대로 렌즈를 연구하고 개조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회사가 아니고 아름아름으로 소개가 되는 중이어서 마땅히 구입할 곳을 찾기 어려워 이렇게 렌즈를 보유한 작가님과 렌즈가 필요한 작가님들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가격대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